시장은 약하지만 자동차 주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봤을 때는 가장 크게 또 주가에 부담이 됐던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주 3인방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 계속 하향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2월 말과 3월 초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최근 6개월 만에 상승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업황 점검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남숙 기자와 이수연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박남숙 기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올해 들어 엔저 현상의 직격탄을 맞고 크게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주가 지난주 반등 시동을 켰습니다. 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엔저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과 함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는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증권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최근 엔화 우려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업종과 대비했을 때 엔화 절하로 인한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것보다 더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블룸버그 집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각각 주가 수익 비율이 6.1배와 5.6배에 불과해 전 세계 완성차 업계 대비 35% 가까이 낮은 이 PER이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는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브라질 판매 증가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원엔 환율의 상승, 경쟁업체 이 혼다의 리콜 소식 등이 주가 상승의 재료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정말 악재만 수없이 많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가 터지면 또 하나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악재는 점차 해소되고 있고 호재로 볼 만한 요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에 대한 우려 감소 그리고 PER 5배, 6배 수준도 글로벌 업체 대비 매력적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완성차 부품주 좀 따로 보는 게 좋을 텐데 전문가님께서 완성차들의 1분기 실적 전망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완성차 실적 전망치, 네,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전분기 대비를 보면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이제 두 회사 전부 증가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연비 과세계당 문제, 과대 계상 문제로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충당금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영업이익 개선세가 지금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아차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해서 1분기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좀 우세합니다. 물론 기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그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지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이따가 살펴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엔저 영향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과거에도 있었고 올해도 아마 이제 뭐 100엔까지는 지금 전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속도는 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해외 공장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기아차보다 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비 과대계상 문제라든지 이런 일회성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이 부분들이 상쇄하면서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은 바닥을 찍고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럼 장 보면서 구체적으로 금액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장 보면서 이제 실적을 정확하게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이제 분기별 실적 전망을 한 건데요. 바로 1분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22조 1,800억 정도 전망이 되면서 약 10%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는 소폭 좀 감소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약 1.6% 상승한 2조 1,200억 원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은 현대차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해지고 있고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약 11조 6,900억 정도 전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약 0.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서는 이제 소폭 증가하는 정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 3% 정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약
0.8포인트 정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한 이제 9,59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좀 긍정적인 반면에 기아차는 좀 부정적인 실적이 좀 전망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좀 나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건 바로 이제 기아차에서 이제 K7이나 K9 공격적으로 이제 신모델이 나왔었는데요. 초반에는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K7 신모델이 나왔죠. 그리고 K9도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줄 전망했었는데 현대차의 경쟁 업종인 그 매출과 비교를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는 좀 달랐습니다. 즉 현대차의 그 K7과 경쟁 차종인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 2012년도 판매량이 88,520대를 기록했고요. 기아차 K7 같은 경우는 21,169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013년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그랜저는 2월 기준으로 15,000대를 좀 팔았는데 K7 같은 경우에 4,800대 정도 팔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내수 시장에서 좀 부진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K9도 이거 이제 경쟁차 중에 제니시스인데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 좀 부진한 흐름이 파악됐다라는 것. 즉 이런 흐름 공격적으로 내온 그 디자인의 강한 그런 그 공격적인 부분이 오히려 크게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못하고 약세로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문제로 좀 파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기아차의 신차 효과가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전기 대비로는 다 좋아지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는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부품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설위원님, 1분기 실적 어떨까요? 네, 1분기에 이제 대형사부터 볼게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한 7,634억 정도 영업이익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한 5%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가 이제 한 767억 하면서 2.6%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가 가장 좋은데요. 26.8% 증가한 1,414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일단 분할했기 때문에 그 전년 대비로 증감이 표시가 안 되는데 2,315억 정도 뭐 잘 나올 것 같고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35.8% 늘어서 1,136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정체될 것 같은데요. 493억 정도의 영업이익 전망됩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30% 감소하면서 한 86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우 하이텍은 16% 감소한 77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타이어는 뭐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 같고요. 네. 뭐 현대위아처럼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공작 기계라든지 공장 자동화 설비 쪽에 같이 하고 있는 업체들 실적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 예. 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쪽도 있거든요. 네네, SL이나 예. 성우하이텍 이런 쪽은 네. 왜 그런 걸까요? 글쎄 소형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마진 압박에 좀 시달릴 것 같은데요. 워낙에 안성차가 전체적으로 좀 이제 물론 마진까지 압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안성차가 내수라든지 이런 쪽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마 하청업체 조금 마진율을 떨어뜨려 달라라고 요구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지 못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같이 그 공장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꺾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업체마다 희비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타이어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 살펴볼 게 있던데요. 자, 우리 원엔 환율에 대한 부담도 감소가 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도 1,100원대로 다시 올라서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쪽도 이런 시기에 부품주들 흐름이 좋았더라고요. 박남숙 기자, 일본 엔화가 강세를 나타낼 때 완성차보다 부품주들 주가가 더 잘 갔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완성차 주가보다는 이 부품주의 상승 탄력이 더 컸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본 증시에서도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 도요타와 같은 완성차 업체의 주가보다는 덴소 같은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았던 것처럼 원화 강세 국면에서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가 더 탄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가 자동차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는 전방 산업, 아이템, 납품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트레이드 증권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이제는 완성차와 부품업계의 성장세가 차별화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보증권도 부품주는 완성차 대비 낮은 환율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2005년에서 2007년도 원화 강세 시기에도 완성차 대비 견조한 수익성을 부품주가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구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7.3% 정도 감소하지만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등 자동차 부품주의 영업이익은 각각 2%대 감소한다면서 완성차 대비 부품주는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일단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반등 시의 탄력이 조금 더 가볍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완성차주들 앞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멘텀 한번 살펴보고 현재 밸류에이션 평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완성차가 올해 그 실적 전망치는 크게 개선되는 것은 기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계와 비교했을 때 좀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그 이익 성장 모멘텀은 좀 약하지만 저평가 해소 국면으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낮은 재고율과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 위상이 예전에 이제 서프라임 위기 이후와는 완전히 다르게 어느 정도 견고해졌습니다. 즉 영업 펀더멘탈도 견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향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JD 파워라는 미국 시장 분석 기관에서 긍정적인 자동차 산업 규모가 늘어날 거라는 이런 전망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엔저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엔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네. 거기에 물론 이제 원화가 다시 오늘 좀 소폭 오르고 있죠. 원화 가치가 지금 해소되면서.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원화 가치는 이제 약간의 강세를 유지할 거고, 엔화는 또 약세를 유지할 거는 이제 2013년도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해외 공장이라든지 다른 이유로도 지금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PBR이나 PER도 저평가돼 있지만 세전이익 부분을 이제 비교한 차트인데요. 세전이익이 항상 주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2013년도 부분에서는 세전이익보다 주가가 좀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에서 세전이익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구간이 나와 있다. 기아차, 현대차 동일하게 세전이익보다 좀 적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재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 즉 이런 점은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즉 현대차나 기아차는 즉 생산이익으로 거의 판매라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고율이 낮고 가동률이 높다라는 것은 즉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크게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바로 이제 글로벌 그 시장에 있어서 공장의 가동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전부 다 100%를 상회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충분히 실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시장조사 기관인 JD 파워에서 자동차 생산을 전망을 했는데요. 2015년까지 약 9,600만 대, 즉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충분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시면 바로 이제 엔저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상쇄하는 부분에 대한 바로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해외 생산력 증가가 이제 환대응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지표입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해외 생산 기지가 약 61%로 이제 기아차보다 좀 많은 걸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네. 즉 이런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환율에 대해서 대응력은 좀 더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쭉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생산 시설이 좀 늘어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엔저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환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보면 2012년 EQ, 즉 2분기 기준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그 분석을 했던 결과인데요. 이때 당시에도 약 70원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 0.5% 정도 영업이익률에서 손실이 볼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기아차도 약 1.3%의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분석이 됐었는데요. 즉 수치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다. 다만 영향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엔달러 환율이 96엔 정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올해 약
100원에서 이제 11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건 아니죠. 즉 폭이 5엔에서 약 10엔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폭은 연말 갈수록 크게 더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즉 해외 생산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엔저에 대한 영향이 분석의 결과로 인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상쇄될 것으로 좀 분석이 되는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해외 시장 네. 기지 확대를 통해서 상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타이어주들 관심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괜찮고, 특히 타이어주들은 이 중국 쪽 시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네, 많던데요. 네, 해설위원님 왜 그런가요? 네, 일단 그 실적 관련해서 보면요, 타이어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그 교체 타이어 수요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R2로 나올 텐데요. 그게 이제 80%가 타이어 업체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고요. 신차 타이어 5.2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쪽이 20% 정도가 매출 비중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차보다는 이 타이어 쪽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가 타이어 업황은 중요하다. 이걸 먼저 또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타이어 업황은 이제 타이어에 이미 팔려있던 차량들의 대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타이어 교체 주기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등록 대수를 봤더니 미국이 2억 5천만 대로 가장 높고요. 가장 많이 팔렸고요. 네네. 그리고 유럽이 2억 4천만 대.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좀 잘 팔려서 1억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3등이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판매 시점을 보면 급성장했던 시점이 2008년도입니다. 지난 2008년이어서 타이어의 이 권장 교체 주기 3년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제 중국발 타이어 교체 업황 시기가 도래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업황 호조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중국 자동차 판매가 936만 대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원재료인 고무라든지 합성고무 단가는 최근에 다시 조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판가에 전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타이어 코드라든지 카본 블랙 등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타이어 업체들의 호실적 노려볼 만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천만 본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이익권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순익 대비 PR도 7.4배로 지금 보시는 넥센이라든지 이런 쪽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넥센이 한 9배 정도 나오는데요. 좀 낮다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하게도 보면 글로벌 1위 업체인 일본의 브리지스톤이 9.6배에 거래되고 있고 프랑스 미쉐린이 7.9배 정도인데, 글로벌하게 봐도 우리 한국 타이어가 조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오늘 5개월 만에 5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타이어주 가운데서는 한국 타이어가 네. 최선호주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매력이 좀 많이 남아있고 천연 고무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이어주대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품주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많이 있는데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최선호주를 두 분께서 좀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역시 이제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주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 이외의 부품주는 좀 부진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 따지면 역시 이제 완성차보다 부품주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 부품사는 이제 성결해야 될 문제가 해외 현지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해외 현지화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그 중소형주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기 전까지, 즉 과거에는 현대 기아차를 주 고객으로 삼은 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는 오히려 매출차가 없고 현대 기아차의 종속성이 오히려 약세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부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가격이나 압력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소형 부품사는 현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부품사 중에서 이제 현대위아, 아까 네. 이제 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공작기기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고, 또 서산에서 이제 공장을 2015년도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구축을 하면서 캐파도 좀 증설이 예정에 있어서 대형 부품주에서는 현대 위아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동차 쪽은 업황 개선이 이제 많이 크게 나올 거로 보기보다는 저평가 해소가 되면서 지수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 역할로서의 어느 정도 저평가 해소로서의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을
주가를 다변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현대 위아 정도 매력적으로 보셨네요. 오늘 주가는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16만 9천 원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네, 현대위아를 제가 잠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동차주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지금 그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가 눌릴 때는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와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여오진 이제 그림자가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 그 목표가는 약 15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16만 5천 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7만 5천 원이요? 네. 네, 지금 16만 9천 원이니까. 네, 잠시만. 네. 16만 9천 원으로 예상이 돼 있어서 약 1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부품주 전략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그 한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세계 자동차 생산량 순위를 봤을 때 중국이 1등입니다. 이제 1927만 대 만들어서 이제 22.8% MS로 1등이고요. 2등이 뭐 거의 절반인데요. 미국이 1033만 대 해서 2등이고요. 일본이 994만 대, 독일이 564만 대, 한국이 455만 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그러니까 그 영토 기준입니다. 한국은 더 높은데 사실은 중국이랑 미국 합치면 영토 내에서 생산한 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자국 업체들보다 생산량이 좀 부풀려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414만 대 나와 있고요. 브라질이 334만 대입니다. 당연히 중국 모멘텀이 높은 쪽이 이래서 성과도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는 지금 성우 하이텍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는데 우리 투자 쪽에서는 이 조수홍 연구원이 한 19,000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상당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알고 있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모멘텀이 있는 쪽 위주로 접근을 하시되 종목별로 대비 고평가된 종목들은 좀 긴 관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타이어는 제가 한국 타이어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중소형 부품사 중에서는 한일 리아를 저번에 이제 그 두양산업이라는 회사 무증 이슈 나왔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두양산업이라는 회사가 2011년도 기준으로 순이익이 229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기사 나왔던 걸로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6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지금 평가액이 그때 1,50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치 증분만 따지면 그 공시 났을 때랑 지금 비교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순이익이 매해마다 200~300억씩 는다고 하면 한일리아 주가는 좀 길게 봐서는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섹터 점검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